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눈앞이 깜깜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아침 어지럼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어지럼증이라면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유독 심해지는 어지럼증의 숨겨진 원인 6가지와 집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감별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 어지럼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하필 아침에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증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어지럼증이 특히 심한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밤 동안 7, 8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생기는 급격한 자세 변화 때문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어서 혈액이 쉽게 순환되는데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짧은 순간에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밤 사이에 우리는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수분을 꽤 많이 잃게 됩니다. 게다가 화장실에 가시면 추가로 더 잃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점성이 높아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침 시간대는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맥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서 심장 박동이 느리고 혈압도 낮은 상태인데 기상하면서 교감 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 혈압과 맥박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런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뇌혈류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정 질환들이 아침 시간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침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6가지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이 아침에 특히 심한 이유는 밤 동안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다가 아침에 머리 방향을 바꿀 때 귀 속의 이석이 움직이면서 전정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석증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머리를 돌리거나 일어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만 어지럽고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괜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석증을 예방하시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할 때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몸을 돌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정도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이 이석증 재발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고 실내에서 유리창 너머로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쬐세요. 또
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밤 동안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설 때 중력에 의해 혈액이 아래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질하거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신하기도 하고 다시 앉거나 누우면 금세 회복되는 것이 특징이죠. 중년 이후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시려면 단계적 기상법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서지 말고 누운 채로 발목을 10번 정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그 후에 옆으로 돌아서 침대에 앉으세요.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린 다음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물 한 컵 정도 마시시고 일어나자마자 또 물을 먼저 드세요. 세 번째는 메니에르 병입니다. 밤사이 뇌의 림프액 압력이 변화하면서 아침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에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메니에르 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그리고 이명, 즉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반드시 동반되고 귀가 먹먹한 이 충만감도 있습니다. 청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 난청도 나타나죠. 메니에르 병은 이석증과 달리 어지럼증이 훨씬 오래 지속되고 귀 증상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메니에르 병을 관리하시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염식을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시되 라면 한 개만 드셔도 나트륨 하루 권장량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김치, 젓갈,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요리할 때도 소금 대신에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은 뇌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혈당입니다. 밤새 8에서 10시간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특히 당뇨 환자에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의 효과로 새벽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특징은 어지럼증과 함께 식은땀, 두근거림, 손떨림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무력감과 심한 배고픔 느낌도 있고 당뇨병 환자에게서 특히 흔하죠. 음식을 먹으면 금세 호전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혈당을 예방하시려면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특히 저녁을 너무 일찍 드시거나 아예 거르시면 다음날 아침에 저혈당이 올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기 전 간식을 적절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비스킷에 우유를 함께 드시거나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정신경염입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 후 전정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아침에 몸의 균형 감각에 더 큰 혼란이 오기 좋습니다. 전정신경염의 특징은 갑자기 시작된 매우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며칠이나 지속돼서 거의 몸을 가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명이나 청력 손실은 없어서 메니에르 병과는 딱 구분이 되죠. 구역, 구토가 심한 것도 특징입니다. 전정신경염을 예방하시려면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정신경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 후에 많이 생기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기나 상기도 감염 등을 꼭 예방해 주셔야 해요. 손 씻기를 자주 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범할 수 있어서 전정신경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특히 부정맥이나 협심증 등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 변동이 크고 심장의 부담이 가장 많이 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심혈관 사건들이 오전 시간대에 더 많이 보고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 곤란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나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3에서 6개월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40세 이후에는 심전도 검사도 1년에 1회 정도는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검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아침에 갑작스러운 활동은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질환이 진짜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감별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짧고 반복되는 빙글빙글 어지럼증이 30초에서 1분 이내로 나타난다면 이석증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이나 귀 먹먹함, 청력 변화가 있으면 메니에르 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데 함께 식은땀, 손떨림, 배고픈 느낌이 있다면 저혈당을 의심해 보세요. 며칠간 심한 어지럼증이 지속되지만 청력에는 문제가 없다면 전정신경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 통증, 숨가쁨, 두근거림이 있다면 심혈관계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전에 어지러워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관리법들이 있어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아침 기상 방법 자체를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꼭 5분은 누워 있으시고요. 양쪽 다리를 10번씩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또 팔을 천천히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30초 후에 앉았다가 다시 30초를 세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야간 탈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2시간 전에 물 200ml 정도를 마시시는데 자기 직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침실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서 호흡기 탈수를 방지하시고요. 음주하신 후에는 평소보다 물을 200ml 정도 더 마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전정기관을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벽을 등지고 서서 한 발로
30초씩 번갈아서 서보세요. 또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욕실 타일 선을 활용해서 일직선 위를 똑바로 걷는 연습도 좋습니다. 바이오리듬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기상하시되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이내로 맞춰보세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내 조명이 아니라 실제 햇빛을 쬐셔야 효과가 있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어지러움이 심할 때 병원을 가야 되나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만약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또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실신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거나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가 생긴다면 이것도 응급 상황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절대 집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급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에 가셔야 하는 어지럼증도 또 있어요. 만약에 2주 이상 계속 아침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한번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어지럼증이라거나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다른 이상한 신경학적 증상들, 예를 들어서 손발 저림, 시야장애, 기억력 감퇴 같은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 질환을 찾아서 적절한 생활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절대 끙끙 앓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한번 천천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별법들을 참고해서 본인의 증상 패턴을 파악해 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꼭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원인 중에서 여러분의 증상과 비슷한 것들이 있으셨나요? 아침 어지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어지럼증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지럼증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지럽지 않은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